반갑습니다. 저는 더 타로티스트의 제이고요. 요 강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제 연락망 통해서 공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일반적으로 유튜브 통해서 수강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공지 드린 대로 토요일에 저희 좀 오프라인 센터가 김해 복리단길에 위치하고 있는데 95%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개업 안택고사를 좀 치렀어요. 저희 사이트, 강의 사이트가 개설을 하고 개별 독립 사이트가 개설이 될 건데요. 지금까지 제가 한 3개월 가까이를 수강생을 받지 않았어요. 온라인이든 1대1이든 기존에 누적된 분들 관리와 좀 제가 재점검과 정비가 필요해서 조금 쉬어가는 과정이었는데 2, 3월 이제 3월 달부터죠. 3월 달부터 온라인 다시 수강 시작을 하고 데일리 루틴처럼요. 일상처럼 매일매일 타로 리딩을 공유하고 제가 브리핑 할 수 있는 그런 단톡방이나 모임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타로 강의도 중요하지만요. 이 강의를 기반으로 꾸준히 내가 젖어들고 실력을 쌓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지금 디자인 작업 중이라 조만간에 강의 사이트까지 공개되고 나면요.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연락망도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다음번에 더 타로티스트 랩이라는 유튜브 계정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강의 사이트 오픈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1대1을 원하시는 경우는 4월 달부터 선생님들용 게스트 하우스 그리고 1대1은 그 시즌에 그러니까 그 시기에 오로지 한 분만 대면해서 저희 센터에 머무르실 수 있어요. 특별히 그룹 수업이 아닌 경우에는 한 분씩만 오로지 밀착 케어하거든요. 방문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해서 하실 경우 예약을 하셔야 되고 전화로는 더 이상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요. 화상으로 해요. 선생님이 나는 화상 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하면 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하지만 저는 이제 화상으로 강의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대면 수업을 권해드리고 있는데 대면을 하시려면 게스트하우스가 4월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오픈될 것 같아서 4월 이후를 권해드리고 3월에는 온라인 강의 위주로 돌아가면서 밀린 어떤 보강이나 1대1 예약, 사전 예약하신 분들 위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선생님. 기존에 완강된 시간의 바퀴, 이너액티브, 사주 오라클 이런 카드 강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수강이 가능하시고요. 유니버셜 웨이트의 기수강생들은 자동으로 이관이 되고 기수강생이기 때문에 일반 신규 수강생보다는 당연히 혜택이 많을 거예요. 그게 신규 수강생분들이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식도 그러고 회사도 그러고 투자를 받는 이유가요. 내 잠재적 가치를 보고 투자를 받는 건데 텀블벅 런칭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의 어떤 잠재적 가치를 사전에 알아보고 오래전부터 찾아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와 감사함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좀 차별화된 컨텐츠로 보상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신규 수강생 분들께도 나름의 어떤 강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마 비교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컨텐츠들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은 이제 2024년이죠. 이게 지금 다른 강의들처럼 원데이 클래스 하루만 들어봐 이 강의 들으면 무조건 타로 마스터 이런 식의 가시평 타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앞으로 저하고 몇 달, 또 1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속될 강의 컨텐츠, 그리고 데일리 컨텐츠들이죠. 어떤 모임을 통해 계속적으로 누적하고 쌓아 나가야 할 우리만의 라포를 어떤 강의가 아니고요. 어떤 서로 간에 같은 프로 타로 마스터로서 이제는 또 함께 쌓아 나가야 될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제가 뒤로 물러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좀 더 실력을 쌓은 프로마스터로서 상담사로 성장을 하고 또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저를 두고 또 선생님들이 더 저보다도 뛰어나신 타로 강사로 성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 작업을 해가고 있고 또 1년, 2년 지나가면 이제 저는 조용해지고요. 선생님들께서 더 활발히 움직이실 수 있는 시간들이 오실 거예요. 좀 그런 시간들을 위해 제가 초석을 다지고 있다. 강사로서 앞선 강사로 초석을 다질 뿐 저는 선생님 많은 강의들을 하고 나고 많은 분들을 궤도에 올리고 나면요. 선생님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를 재학을 하기 때문에 박사과정까지 하고 언제 스님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진심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저는 제 삶의 목표가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책을 통해 배운 지식들을 순전히 나누고 또 선생님들의 삶에 좀 위안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만요 선생님 제가 좋은 말로 선생님을 달콤한 말로 좀 순간의 편안함을 드릴 수는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그러면 무언가에 끊임없이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게 뭐예요, 선생님? 선생님의 힘 자체를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외부에서 주는 것들에 자꾸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담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선생님을 찾아오시는 내담자분들도 일종의 선생님께 순간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잖아요. 선생님도 제게 마찬가지세요. 선생님이 제게 단어 하나, 지식 하나를 더 얻게 되면 제가 나눠주는 정보에 의지하시게 되고, 그게 고갈됐을 때 선생님은 또 저를 찾아야 되고 무한히 저를 찾아야 돼요. 선생님이 내담자를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이 성찰하고 자성해서 더 강해져야죠. 본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강해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그 사람을 다져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께 제가 편하려면 선생님께 한마디 두마디 그럴싸한 것들을 던져서, 그러니까 매력 있는 마케팅을 통해 선생님께 그럴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핵심과 진실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다가가자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제가 막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해서 선생님께 어필하려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많은 것들 중에 저 중에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진정성 있고 정말 제대로 된 무언가가 누가 갖고 있느냐는 선생님이 흙더미 사이에서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선생님께는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께는 다른 것이 선생님만의 보석이고 선생님이 발견한 정말 제대로 된 진정성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요, 내 눈앞에 선생님 매체가 현혹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렇게 홍보하고 광고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단순히 현혹되고 끌려가지 마시고요. 선생님 인생의 진정 보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렵다면 나를 찾아오는 내담자를 생각하면 돼요. 내담자도 순간의 위로와 순간의 달콤한 말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선생님께 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돈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선생님의 삶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신 분들 너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으로도 많은 강의를 하겠지만 하려는 얘기들 중에 내가 뒤처질까봐 끊임없이 고뇌하는 과정 속에 선생님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비교 없이 오로지 나로서만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생태계가 그걸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선생님만의 삶의 사이클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이게 외부에 계신 어떤 타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저 무슨 말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 제자 선생님들 이해하셨죠? 우리 생태계가 선생님 혼자만의 자유로운 사이클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생태계에 반기를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 반기를 드는 게 아니고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그 현실 안에서 선생님이 시스템을 휘둘리지 않고 선생님만의 가치 있는 삶을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아직 답을 못 드렸는데 얼핏 보니까 정말 형편이 어려운데 선생님 강의 듣고 희망이 생겼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듣고 있는데, 내 상황과 내게 주어진 현실에 맞는 형태로 선생님의 삶을 살아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들은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강의 듣더라, 그거 들어야 성공해? 절대로 아닙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다면요, 이 어려운 형편에 맞추어서 내가 정보들을 찾아내고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내 실력을 닦고 본인 현실에 맞게 스텝 바이 스텝 하면 돼요. 저 강의 안 듣는다고 큰일 나는 거 절대 없어요, 선생님. 제 강의도 마찬가지고 다른 누군가의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저 강의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또 때로는 투자할 필요도 있죠. 그치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춰서 휘둘리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요, 내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상담사들, 다른 타로 마스터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만의 메리트와 선생님만의 삶의 가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삶과 내 현실이 요구하는 나의 삶 사이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밸런스를 잘 잡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선생님.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모두가 달려야 된다고 말을 하지, 주변을 돌아보고 제대로 걷자고 말하는 사람, 돌아서서 뒤돌아보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타로 카드는 어떤 여정이냐면 멈추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성찰하고 내 깊이를 다질 때 완전히 다른 삶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삶의 전환과 도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삶이 아직도 내가 현업인데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는 건 나를 뒤돌아보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무작정 뛰어오다 보니, 그리고 이제는 더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막막하다라고 느껴지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차차 다뤄보고요. 오늘은 타로 카드와 사고인데 선생님 보시면 이게 호루스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The Eye of Horus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 호루스의 눈이고 피니얼 글랜드, 그러니까 송가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황청의 심볼도 우리 송가선을 상징하는 솔방울이고요. 부처님의 머리도 솔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죠. 제가 아직 자료 화면을 못 가져왔는데 솔방울 모양을 우리가 익히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네팔 인도 문화권에 가도 빈두라고 하죠. 우리가 그 이마 한가운데 빨간 점을 그려놓는 걸 보셨을 거예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제3의 눈이 있는 아즈나 차크라가 활성화된 자리, 인당혈 혹은 파고 들어가면 송가선이 자리한 곳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눈 아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우리 뇌의 부분들을 호루스의 눈이라는 형상화를 한 거고요. 이 눈 아래 부분이 바로 송가선, 제3의 눈, 인당혈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 한국 고전에도 이 제3의 눈과 영안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 고전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이 제3의 눈에 대해 송가선, 아즈나 차크라, 제3의 눈, 그리고 이 혈자리는 인당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보기 중에요. 가장 한국스러운 그리고 고전스러운 단어는 뭘까요? 우리 혈자리를 말하는 인당혈이겠다, 그죠? 인당혈. 그러면 우리 인당혈이라고 하는데 미간의 정중앙 제3의 눈이 있는 혈자리가 바로 인당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바로 이 인당혈과 관련된 고전소설, 한국 고전소설, 한국 고전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심청전이죠, 선생님.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아버지 눈먼 하늘 살아생전에 꼭 풀어드리고 싶었으나 풀어드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늘은 제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꼭 아버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당수에 뛰어들죠, 선생님. 인당수에. 황해도 도화동에 심학규라는 장님이 살고 있었다. 그는 늦은 나이에 딸 심청이를 얻었으나 산후 7일 만에 아내가 죽자 온갖 고생을 하며 딸을 기른다. 심청이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신봉사는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고 이때 자신을 구해준 몽운사 화주승에게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덜컥 시주하겠다고 약속한다. 뒤늦게 이 일을 후회하며 근심하는 아버지를 위해 심청이는 제물로 바칠 처녀를 사러 다니는 남경 뱃사람들에게 공양미 300석을 받고 인당수 제물이 되기로 한다. 아버지와 헤어진 뒤 인당수에 이르러 바다에 몸을 던진 심청이는 용왕에게 구출되어 용궁에서 어머니 곽씨 부인과 재회하고
이후 연꽃 속에 들어가 다시 세상으로 환생한다. 뱃사람들이 그 연꽃을 신기하게 생각해 임금에게 바치고 임금은 그 속에서 나온 심청이를 아내로 맞이한다. 황후가 된 심청이는 아버지를 그리워하여 신봉사를 다시 만나기 위해 맹인 잔치를 벌인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부녀는 제외하고 신봉사는 눈을 뜬다. 제가 들려드릴 수도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낭독해 주시는 분의 링크를 데리고 왔어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해요? 도화동에 산다고 하죠. 이건 신선들이 예전에 살아가던 곳이거든요, 선생님. 그 도화라는 것이 복숭아잖아요. 복숭아 꽃인데 신선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봉숭아가 항상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죠. 그래서 도화동이라 어떤 도교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몽운사 주지가 와서 구해주죠. 근데 이 몽운은 꿈과 구름 같다. 왜 우리 예전에 왜 구운몽에서도 그러고요. 몽중몽, 꿈속의 꿈. 그것 역시 도교 사상과 많이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몽운사 주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화조승인데 이제 몽운사 스님이라고 암시를 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는 빠진 스토리인데 지금 심청이의 엄마는 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심청이 아버지 심학교 신봉사는 뺑덕어멈과 재혼을 하는데 이 뺑덕어멈이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인데 뺑덕어멈은 세속적인 것을 의미해요. 세속에 물들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봉사를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도 의미가 있는데요. 공양미 300석을 받고 제물이 되어서 인당수로 뛰어든다. 그죠? 그런데 인당수로 뛰어들고도 신봉사가 눈을 뜨지를 못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연꽃을 타고 임금님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황후가 되는데 임금님과 결혼을 하고 맹인잔치를 벌여서 아버지를 찾아요. 이 말은 신봉사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신봉사 심학규가 맹인잔치에 나타나서 이제 부녀가 재회를 해요. 그러니까 인당수로 심청이가 뛰어들었는데 눈을 뜨지를 못했죠, 신봉사가. 그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신봉사는 뺑덕어멈과 살면서 세속에 물든 존재입니다, 선생님. 한 가지씩 짚어볼게요. 심청전이에요. 이 심청은 깊고 맑다는 의미인데요. 마음이 맑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물들지 않는 가장 맑은 것, 바로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양에서 무의식 잠재의식을 다루는 서양 이론은 참자라고 말해요. 우리 이너액티브에서도 하지만 에고가 있고요. 이 에고에 물들지 않는 참자라고 불러요. 이 에고는요, 뺑덕어멈과 관련이 있고요. 참자는 이 심청과 관련이 있어요. 깊고 맑다는 거죠. 그리고 물들지 않는 이것은 불성이고 곧 자성이라고도 해요. 이 신봉사가 봉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인당수에 뛰어들죠,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제3의 눈, 우리가 이 인당혀를 깨우지 못하고 봉사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록 두 눈은 떴으나 가장 진실된 영적인 눈, 제3의 눈을 뜨지 못하고 봉사로 살아간다. 그런데 몽운사 주지가 나타나서 화조승인데 화조스님이라고 있어요. 화조승이 나타나서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뜨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 절이 어디예요? 몽운사죠. 꿈이고 구름이에요. 우리 타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름은요 흩어지죠. 그리고 환상이에요. 그래서 타로 카드 7번 컵에도요 상상의 이런 것들이 구름과 연기 속에 묘사되어 있죠. 흩어지면 사라질 것들. 그러니까 마치 꿈처럼 눈을 뜨게 해줄게. 허경영님께서 내 눈을 바라봐 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눈을 바라본다고 다 번쩍 뜰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도 눈을 뜨지를 못했어요. 우리 타로 업계에서도요. 이 강의 들으면 너도 뭐 월천 타로 마스터 이런 강의들이 참 많아요, 선생님.
그런데 이제 강의를 듣는다고 무조건 월 1,000만 원 되면 선생님 제가 1,000만 원을 더 받아야죠. 월 1,000인데 월 1,000을 무조건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더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선생님. 절대 원데이 클래스로 이것만 들으면 고수입을 보장하고 200, 500, 1,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타로 업계 통틀어서 저의 제자 선생님들만큼 많은 수입을 얻고 있는 분들은 단언컨대 없어요. 우리 타로 강사들 중에서도요, 타로 상담 업계에만 진입을 하면 강사로는 마케팅으로 잘 나가는데 상담은 말 그대로 찐 실력이거든요. 여기서 부닥쳐서 그러니까 마케팅으로 휘황찬란하게 커버가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화상담 업계의 거의 20% 이상이 제 수업을, 그러니까 유료 수업이죠. 제 강의를 들어주신 제 제자 선생님들인데 그만큼 제자도 많고 제가 유명한 어떤 제자 선생님들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선생님. 무조건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어떤 고액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내 삶의 깊이와 내공 그리고 더불어 호흡하면서 하루에 한 강의씩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성찰하고 내가 통찰하고 내 깊이를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꾸준한 시간에 들여야 되지 무조건 많은 강의를 듣고 무조건 내가 달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선생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돌아가서요. 이 인당수인데 인당혈인데요. 선생님 제3의 눈을 번쩍 떠야 내가 통찰이 일어나고 뭔가 사람들은 배우고 머릿속에 넣어야지 내가 하나라도 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깨어나고 끌어올라야 돼요. 선생님. 그 과정에 선생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속에 물든 뺑덕 어머니로 묘사된 어떤 속세에 물든 신봉사가 원래는 도화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선들이 사는 도화동 출신이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존재에는 불성이 깃들어 있고 천지신명 즉 만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단 하나도 어떤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신선이 되고 늘 깨어있는 자성이 있고 어떤 신성과 같은 능력이라고 할게요. 조금 쉽게. 능력이 있음에도 봉사로 살아가죠. 선생님. 두 눈을 뜨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어떤 통찰과 해안을 얻는 지혜의 눈은 해안이라는 지혜의 눈은 우리가 뜨지 못하고 감고 있죠. 그래서 봉사예요. 마음의 봉사죠. 심한, 영한, 해안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의 눈은 봉사예요. 감겨있죠. 그러니까 신선인데도 감겨서 사는 우리예요.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었지만 두 눈은 진짜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봉사가 뺑덕 어멈과 재혼을 하고 이 뺑덕 어멈은요. 속세에 조금 심한 말로 찌들어져 있어요. 이것은 물라다라 차크라가 그런 차크라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가장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의미, 현실에 기반한다는 의미에서 뿌리 차크라예요. 선생님. 뿌리 차크라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제 지난 강의들 듣고 오시면 차크라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거든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올게요. 6번 러버스와 관계가 되어 있다. 제 강의들 들어오신 분들 조금 익숙하시겠다. 그죠? 이 가장 아래쪽 빨간색이고 가장 높은 곳이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타로 카드에서요. 아랫부분은 땅은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땅을 의미하는 여황제가 현실이 풍요로운 거예요. 그리고 보라색은요. 빨주노초 파란보 보라색은 크라운 차크라 왕관 차크라예요. 그래서 타로 카드의 메이저 카드들 보면 별 카드도 그러고 많은 카드들이 머리 위가 뭔가 왕관 쓰듯 커져 있거나 좀 강조되어 있거나 혹은 제3의 눈이 있는 인당혈 미간자리 부위가 좀 빛이 난다든지 그런 카드들이 많고요. 타워 카드도 이렇게 그 창문이 3개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크라운 왕관이 날아가거든요. 타워 카드가 왕관이 날아가는 채로 묘사되고 여기에 불이 나죠. 이게 어떤 영적 각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진정한 영적 각성과 깨우침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생각보다 타로 카드가 심오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입문 과정에선 조금 어려운데 대충 타로 카드가 굉장히 영적인 것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했구나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선생님. 뺑덕 어멈은 가장 속세, 현실, 그다음에 물질적인 것, 육체적이고 쾌락과 가까운 이런 어떤 본능적인 욕구,
빨간색이니까 피의 욕구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6번 인당혈이에요. 그런데 심청이가 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거든요. 그런데 신봉사는 어땠어요? 이 뺑덕어멈을 만나서 몽은사 주지? 그러니까 몽은사 자체가 사자의 느낌이다. 맞죠? 그쵸 선생님? 몽은 꿈이고 우는 구름이고 완전 사자의 느낌이 나는 그 화주 스님의 어떤 300석 바치면 눈 뜰 수 있어 하는 것에 현혹되어서 딸을 인당수로 보냈지만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뱀이에요. 뿌리 차크라에 우리 신체는 쿤달리니 에너지가 가장 창조적인 근원적 에너지라고 해요. 이 따리를 들고 물라다라에 갇혀 있어요. 이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악마 카드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악마 카드가 가장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쇠사슬에 갇혀 있죠. 그리고 쿤달리니 에너지도요. 이 가장 현실적인 가장 뿌리에 밀접한 물라다라 차크라에 갇혀 있어요. 선생님. 갇혀 있어요. 그래서 악마 카드는 묶여 있는 걸로 묘사되는데 그게 우리 고전에서 뺑덕어멈이죠. 물라다라에 묶여 있는 악마 카드예요. 15번. 이 뺑덕어멈인데 우리가 환상에 젖어서 6번 제3의 눈을 뜰 수 있다는 환상에 젖어서 살고 그 욕구는 뭐예요? 몽은사 주지에게 300석을 바치고 눈을 뜨려던 욕구는 뭐예요? 내 현실을 바꾸고 싶고 내 사리사욕이죠. 선생님 어떻게 보면 가장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본인 삶은 변하지 않고 뺑덕어멈과 함께하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것은 뭐다? 절대 제3의 눈이라는 영적 통찰을 일으킬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봉사가 언제 다시 눈을 떴어요? 언제 또 눈을 떴어요, 선생님? 마지막에 맹인잔치에 참여해서 심청이를 만나고 눈을 번쩍 떴거든요. 이 심청은 깊은 곳에 있는 맑음이고 마음의 깨끗함이에요. 즉 아나하타죠. 그래서 심청이는 6번 연인 카드 러버스를 말해요. 이 15번과 6번 연인 카드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 심청이는 아래로 향하는 삼각형, 위로 향하는 삼각형을 말했던 지난 시간 연인 카드고요. 선생님. 아나하타라는 진실한 사랑과 조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비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효심, 자비심, 봉사심 이런 것들을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당수로 가져서 인당수까지 상승을 하고 인당수에 완전히 깊이 빠졌을 때 용왕을 만나서 선생님 용왕은 신적 에너지잖아요. 인당수라는 용왕이라고 표현했지만 인당수의 용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당수의 진실성 있는 신적 에너지 가장 깊은 영적 에너지를 통해 연꽃을 타고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볼게요. 연꽃을 타고 올라가서 임금님을 만나죠. 임금님은 지존이잖아요. 연꽃을 타고 임금님께 당도해서 임금님과 결혼을 하고 황후가 돼요. 이 연꽃은 뭐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계속 드렸죠. 연꽃은 왕관 차크라, 크라운 차크라, 만개와 관련이 있다고 지난 시간 끊임없이 보셨다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선생님. 여기 지금 연꽃이 만개하고 제3의 눈의 통찰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어때요? 선생님 제3의 눈 인당혈을 통해 제6번 차크라를 통해 7번 차크라 그러니까 즉 남색을 통해 보라색인 6번을 통해 7번인 아즈나 차크라를 통해 사하스라라 우주와의 연결성이 깨어나서 무한한 통찰력 지금 다 눈이거든요. 눈이 개화했다. 그죠? 그러니까 6번 차크라를 통해 7번 차크라가 열렸는데 이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같은 모양의 머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7번 차크라 즉 태양의 모습 축복의 모습이 만개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인당수의 인당혈이죠. 제3의 눈 인당혈 인당수의 심청이가 아나하타 차크라 즉 러버스 자비로운 마음으로 몸을 던졌기 때문에 크라운 차크라 우주와의 합일이 열리면서 지존에 도착하죠. 그러니 현실이 바뀌었는데 신봉사는 실제로 눈을 뜨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선생님? 몽은사 화주승을 만나서 공양미 300석 눈을 뜨겠다는 사심이었죠. 사심이고 뺑덕어멈과 함께 했죠. 뺑덕어멈은 예를 들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뭐 돈, 쾌락, 욕구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진실성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선생님 오늘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타로 마스터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라도 더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돈 더 벌려고 시간 끌지 말고 진실성 있게 그 내담자를 진심으로 위하는 심청이의 마음으로, 마음이 맑아야 돼요. 이 맑은 영으로, 깊은 마음으로 신봉사에 대한 효심이죠. 자비심이죠. 신봉사를 대하듯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인당수에 깊이 빠져드는 형태가 되고, 그 인당수는 인당혈, 제3의 눈 아즈나 차크라라고 했는데, 그때 용왕이 감흡하여서, 용왕이라는 건 이 인당수의 용왕, 즉 인당혈이라는 제3의 눈 아즈나 차크라의 가장 원초적 에너지예요. 물라다라에 묶여있던, 악마 카드죠. 묶여있던 뱀이 다리를 틀고 인당수까지 올라오는데, 이때 용왕이, 그러니까 인당혈의 에너지가 진실성 있는 심청, 그러니까 맑은 에너지와 아나하타죠. 진심의 마음, 사랑과 연민의 마음에 닿아야지만 크라운 차크라라는 우주와의 연결이 열려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되게 웃긴 게, 타로가 굉장히 물론 이게 선생님 우리가 현업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평상시에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생계고, 어떤 타로 강사보다도 생계에 대해서 강조해요. 어떤 타로 선생님은 나는 겨우 생계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좋아서 하는 일이지 생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거 전혀 수익하지 않고 오로지 봉사로만 평생 이 일하라 하면은 좋았던 일도 싫어지실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생계랑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업으로 삼는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허세 부리려고 이건 좋아서 하는 일이지 생계랑 관련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철저히 우리 생계랑 연관되어, 다만 생계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미쳐서 달려가지는 말자는 거예요. 선생님, 타로라는 도구는 철저히 내 마음의 진실성과 진정성이 동반되어야지만 선생님께 통찰력을 일깨워주고 자기의 진짜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남다른 깊이로 타로를 리딩해내고 이런 것들은요, 선생님 통찰력을 얻으려면 헤르메스 학이라든지 카발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지식을 더 악착같이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앞에 앉아있는 내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진실성 있는 마음, 자세, 구도,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내담자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의 도구로서 타로 카드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면, 그 명상의 순간에 나 자신에 대한 자비심, 그러니까 자의 명상이라고도 하죠. 나에 대한 자비심, 그리고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존재를 귀하게 받드는 자비심. 내 안에 불성이 있듯 상대방 안에 불성에 깊이 귀의하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지만요, 진정성 있게 신봉사가 맹인이 눈을 번쩍 뜨듯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오로지 그것은 심청이가 해낸 거예요. 뺑덕어멈이 아니라 심청이가 해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정말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내담자를 배려하고 또 내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찾아줬다는 고마움, 그런 순수한 마음을 늘 간직하는 사람만이 선생님 가장 지고의 진실과 진리 해안에 다가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야 타로를 대하는 그 깊이, 타로가 나를 대하는 그 깊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타로 카드와의 관계나 레포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레파토리 만들듯이 끼워 넣어야 되는 게 타로가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의 통찰과 어마어마한 지혜를 타로 카드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읽어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 선생님이 지식을 통해 읽어내는 게 아니에요. 타로 카드가 나에게 전해주는 걸 듣는 거예요. 타로가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 걸 선생님이 들을 줄 아는 능력이고 볼 줄 아는 능력이지, 선생님이 키워드를 통해 끼워 맞추는 것이 타로 마스터의 역량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한국 타로가 끊임없이 선생님께 키워드와 그 순간의 찰나의 짧은 입 바른 소리 하기 좋은 단어들을 많이 주입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하면서 아닌 줄 알면서도 하고 있다는 것 아실 거예요. 그런 거라면 지금부터라도 선생님이 뒤집어 엎어야죠. 선생님. 선생님 안에 해안과 통찰력이 이미 도화도, 그리고 인당수,
선생님 안에 해안과 통찰력은 이미 자리 잡았는데 오히려 헛된 짧은 지식들이 선생님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할 이야기는요. 바로 이 좌뇌와 우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선생님. 제가 많은 자료들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가져왔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타로 카드 배우기 내일은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에 대해서 좌뇌와 우뇌의 작동 원리, MBTI 그리고 어떤 남성과 여성의 구조 이런 것들 차이를 얘기하면서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를 할 거예요. 이 다음 장을 보면 좀 더 명확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 뒤에도 여러 장이 있거든요. 우리가 타로 카드 한 장 한 장 하기 전에 끊임없이 선생님의 해안과 통찰을 깨우는 방향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제가 몸이 열이 많이 나가지고 만약에 몸이 너무 안 좋은 날에는 선생님께 좀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전달해 드리기가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런 날에는 쉬어갈게요. 그렇지만 앞으로 1년 동안 1일 1강의를 원칙으로 기준으로 삼고 꾸준히 나아갈 테니까 선생님들 늘 화이팅 하시고요. 하나의 강의에 대해서 내가 느낀 바를 정리를 해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